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월 5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서울 레이스만 15개가 펼쳐집니다. 대체로 중배당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후반부로 접어서면서는 혼전 경주, 배당이 터질 경주도 여러 개 레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나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처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7경주, 12경주, 13경주, 14경주, 15경주입니다. 후반부 배당이 나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7경주, 12경주, 13경주, 14경주, 15경주를 후반부 승부로 준비해 주시고 6경주가 또 챙겨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6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요. 6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7경주, 12경주, 13경주, 14경주, 15경주 승부처로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믿고 때릴 만한 녀석이 없어요.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2경주는 그나마 조금 좀 센 놈이 보이는데 이번 1경주는 참 깝깝한 녀석들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복귀가 잡혀있는 마필이 있죠. 외곽에 있는 10번마 빅프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빅프로는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심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도 은근히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고 또 관심권으로 살펴봤는데 뭐 큰 착차로 깨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10월 7일 경주를 보면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였고 또 9월 14일 날 주행심사에서는 선행을 나섰던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쫓아가는 전개도 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약한 상대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10번마 빅프로가 아마 인기도에서 한 3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노려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안쪽에 있는 3번마 우승마차가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구력이 부족하죠. 물론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도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서 아마 3번마 우승마차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지 않을까. 문세영 기술 안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뭐 충막감이라고 인정은 안 되죠. 자, 일단 1경주 관심 많은 10번마 빅프로를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2경주는 그나마 조금 센 녀석들끼리 붙었어요. 안쪽에 1번마 레이디 다이아가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노려볼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는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1번 게이트 이점으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죠. 그러면서 죽을 듯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여력감은 없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믿고 때리기가 어려운데 과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3번마 울트라 미사일도 빠르고요. 또 5번마 투어 브라더라는 마필은 게이트 이탈 속도 자체가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마 레이디 다이아가 안쪽에서 계속 밀고 간다 하더라도 압박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5번마 투어 브라더라는 마필도 선행을 편안하게 했을 때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어서 결국 이번 2경주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선두권이 경합성 전개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이 8번마 파이널 캡틴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실전 막건으로 가져갔지만 이거를 강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최고비상이라는 마필이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최고비상을 놓고 승부를 봐서 창성 1호에 79.6배짜리를 두둑한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근데 이 파이널 캡틴이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로 상대적으로
좀 레이스가 잘 풀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8번 파이널 캡틴은 쫓아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9월 15일 경주를 보면 그때 마지막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을 많이 남겼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1300m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1000m 단거리 추입이 더 잘 먹힐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8번 마 파이널 캡틴을 우선 관심권으로 살펴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고배당으로서는 외곽에 있는 12번 마 달려라 강상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현장 승부 의지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 달려라 강사는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8번 마 파이널 캡틴, 8번 파이널 캡틴을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안쪽에 2번마 황금사자, 5번마 리틀보이 플래시, 6번마 탐 매직 마스터.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일단 안쪽에 2번마 황금사자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1300m는 좀 짧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5번마 리틀보이 플래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3차권 도전마로 좀 노렸었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6번마 탑 매직 마스터가 이렇게 허접한 편성을 만나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10월 20일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열심히 가서 깨진 거고 직전 경주도 깜빡이로 팔리고 정말 열심히 탄 거거든요. 문세영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된 조건은 좋습니다만 과연 이게 자력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이즈냐. 특히 직전 경주를 보면 옆에 마필이 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겁이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마필도 이거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마필 중에는 뭐 믿고 때릴 마필이 없기 때문에 데뷔전을 치르는 8번마 대군천하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9월 28일 경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모래를 맞고 끈기도 무난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를 보니까 역시 이 선의권에서 외곽을 돌면서 결승선 끈기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1300 경주 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마 대군천하가 데뷔전 지금 상대들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8번마 대군천하가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을 상황인데 데뷔전부터 바로 실전 마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인기 마필은 2번, 5번, 6번 이런 게 팔리겠습니다만 우선 관심만은 8번마 대군천하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이번 4경주와 다음 5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이번 4경주는 은근히 혼전이에요. 일단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편성이죠. 안쪽에 3번마 원더풀 헤네시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노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차가 극명하더라고요. 10월 13일 경주는 완전히 뭐 개바닥을 쓸어버렸던 내용인데 직전에는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끝걸음도 널널하게 주파 기록이나 구간 타임도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죠. 3번 원더풀 헤너시가 얼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6번마 에이스 트리플이 또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스타트가 굉장히 빨라요. 어깨 채찍을 동렬을 하는데 선행을 뽑아 나서는 그 대하시가 정말 좋더라고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무난하게 끈기를 보였는데 3번마 원더풀 헤네시와 6번마 에이스 트리플 요 두 마필의 선두권 경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8번마 깨우침이라는 마필도 12월 1일 데뷔전에서 원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뽑아 나섰습니다. 근데 11월 2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선행마 외곽을 들어가면서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침이라는 마필도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앞선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선두권이 빡빡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관심마, 배당을 내줄 관심마를 한 3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10번마 싱싱장수라는 마필입니다. 11월 30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중위권에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결승선 탄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바로 실전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바로 옆에 11번마 위너크라운이라는 마필도 12월 7일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주파 기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외곽을 돌면서 널널한 끈기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10번마 싱싱장수와 11번 위너브라운 이런 마필도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막판 뚝심을 살려낼 수 있는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3번, 6번이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믿음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깜빡이가.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심 많은 10번마 싱싱장수 그리고 11번 위너크라운을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조금 전 4경주와 이번 5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4경주보다는 이번 5경주가 조금 더 센 놈들이 출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안쪽에 3번마 풀문스카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직전에 배당판 바람이 상당했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습니다. 전개 상황은 뭐 시종 외곽을 잡아들면서 스타트 자체가 좋지 못하고 외곽으로 삐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리를 못 잡고 한 6열 외곽, 7열 외곽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지지 않으려는 근성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풀문스카이가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측으로 기대는 맛을 또 주행심사 때도 보여줬던 마필이긴 한데 상대들을 보면 3번마 풀문스카이는 여기서는 뭐 꺾어갈 수가 없는 전력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나머지 마필 중에 눈에 띄는 녀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 선행은 2번마 승리전설 같은 마필이 나서더라도 바로 외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풀문스카이는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려도 이거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후차권에서 어떤 놈으로 붙이느냐인데 후차권이 사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이 배당마 2마리를 관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6번마 센터폴이라는 마필입니다. 11월 2일 주행심사 때 주파 기록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경주 내용적으로 모래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또 약한 내삭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끈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10번마 마성질주라는 마필도 11월 9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모래 반응 나쁘질 않았고요. 결승선에서 그 끈기가요 상당한 근성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실전에서 더 뛴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마 풀문스카이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데 요거는 꺾을 수가 없는 전력이고 후차권에서 뭘 붙이느냐인데 좀 더 짭짤한 배당은 6번마 센타폴과 10번마 마성질주 3 넣고 6번, 10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토요경마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혼전 레이스입니다. 일단 문성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된 1번마 커버걸 저스티스라는 마필이 원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은 11월 9일 주행심사 내용이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꾹 누르고 통과하면서 여유가 많았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아직 좋지가 못합니다. 과연 얼만큼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선두권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3번마 라운 윌리엄스라는 마필도 인기마로 팔 텐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분명 다릅니다. 국산마 경주와 지금 혼합
기대 마필들의 그 편성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번마 라운 윌리엄스도 여기서는 검증이 필요하죠. 일단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8번마 헤나레라는 마필이 또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른 마필 아닙니까? 안쪽에 1번마 커버걸 저스티스도 문시영 기술하면 되든 안 되든 밀고 갈 것이고요. 그래서 선두권이 빡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8번마 헤나레는 직전에 선행을 나섰는데 정말 쥐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지구력이 넉넉하지 못하고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늘었고 11번마 화기는요 10월 20일 데뷔전에서 그때 이게 인기 9위였잖아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아쉽더라고요. 이거 하바나 찰리라는 강축에 붙여서 강민이 거의 뭐 한방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 배당이 한 20배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 1-3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다시 한번 좀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2착 싸움에서 큰 착차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11번 화기도 여기서는 뭐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여기 그 외에도 지금 고배당을 노릴 마필이 2마리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건 현재까지 좀 고민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6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린 이유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장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는데 저배당으로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혼전이고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때기이기 때문에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 접전 편성으로 저배당으로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판때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반제함성, 8번마 강화총각 이 2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것이고요. 그리고 5번마 아라비아 공주까지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죠. 4번마 반제함성은 직전 경주에서 10.4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습니다. 데뷔전부터 이빠이 소스가 나왔던 마필이고 무난하게 2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좋아요.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술을 안장을 올려놨고 다만 오늘은 순군전이고 1300 척거리에 대한 변수는 있어요. 그래서 4번마 반지함성은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5번마 아라비아 공주라는 마필은 4월 7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 7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그 뒤로 뭐 출전 주기도 좀 깨졌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는 외선에서 갖다 비비다가 깨졌죠. 다시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마 아라비아 공주도 뭐 편성상 꺾을 수는 없는 마필이고 8번마 강화총각이라는 마필은 원래는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9월 30일 경주를 보니까 선입전개로도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가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던 내용이 그 복귀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10월 28일 경주도 보면은 내측으로 좀 기대는 맛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강화총각이 앞선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마필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인데요. 당연히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는 뭐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안 팔릴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1300m가 적정거리고 오늘은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저배당 아니에요.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접전 내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인기마 3마리가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안쪽에 1번마 블랙진가, 5번마 비평, 8번마 가온포스, 1번, 5번, 8번 이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자, 우선 8번마 가온포스는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직전에는 선행이었어요. 단독 선행이 유력했기 때문에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물론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 모래 적응력도 나쁘진 않습니다. 11월 3일 경주 자력 입상 성공했을 때 보면은 모래를 맞고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자력 입상 성공한 거거든요. 다만 오늘은 17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변수고요. 또 부담 중량도 2.5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건 자체는 직전보다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5번마 비평이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늘어난 1700m에서 좀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도 서둘러서 이제 외곽 선입, 한 3위권 외곽에서 이제 선행마 외곽까지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그 경주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걸음이 터졌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마 비평이 승군전이라도 좀 더 강하게 읽어둘 이유는 있겠고요. 안쪽에 1번마 블랙진가라는 마필도 직전에 안쪽을 파고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승군전이만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는데,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죠. 4번마 썬빅터가요, 직전 경주에서 3차까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대등한 걸음발을 보여준 내용 아닙니까? 직전에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고 현장 승부지가 만땅이었던 녀석인데요. 전적은 이미 27전을 뛰었지만 17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인기 많은 8번마 가온포스가 아마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인기마 중에는 5번마 비평을 관심마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1700의 강점이 있는 4번마 썬빅터까지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명품축제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인데요. 이거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직전에 브리더스컵 그 막강한 편성에서도 3차까지 왔는데, 명품축제가 잘 못 뛰었다 이렇게 판단은 안 되고요. 나머지 두 마리가 워낙 잘 뛰는 상황이었잖아요.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좀 끝걸음을 남기면서 3차에 왔는데, 오늘은 늘어난 1700 경주거리가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요. 10월 27일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도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공략했을 때 그때 상대들이 워낙 또 강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종 외곽을 두면서 제대로 전개가 풀리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이번만 명품축제는 여기서는 꺾을 수 없어요. 이번 명품축제를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문제는 후차권인데 1번마 클린업 시크릿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려요. 최근에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팔리든지 말든지 계속 꺾었습니다. 9월 30일날 10월 27일 또 직전 경기도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계속 꺾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1번 게이트 이점이라서 1번 클린업 시크릿도 뭐 쉽게 무시할 수 없는데, 근데 이거를 뭐 깜빡이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후차권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5번마 대천 에이스가요, 직전 경주에서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 고배당 충마로 놓고 공략했다가 정말 아쉽게 3차에 머물렀거든요. 거의 뭐 버티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는데 1700에 대한 경쟁력을 보였어요. 이 대천 에이스는 또 작년 4월 달에 또 추천 경주로 51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17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5번마 대천 에이스 후차권에서는 우선 주목할 마필로 판단됩니다. 2번마 명품 축제를 놓고 후차권에서는 우선 5번마 대천 에이스를 주목합니다. 2번, 5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접전 레이스입니다. 안쪽 게이트 3번마 원더풀 이블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11월 10일 경주 루키 스테이스 경주였잖아요. 그때
묻지마 대가리, 안 빠지는 강축마로 세워놓고 창파의 주력막건 81.6배짜리를 승부경주로 주력막건으로 이빠이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는 뭐 팔리든지 말든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는데, 직전에는 상대들이 강하기도 했고요. 또 이 원더풀 이블이라는 마필이 모래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3번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선행마라고 해봐야 2번마 청담 타이거 정도, 그리고 뭐 11번 루비 벌키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데,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가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더풀 이블이 선의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원더풀 이블은 이편성에서는 꺾지 않습니다. 3번 원더풀 이블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요거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1700 첫거리 도전이라도 인정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차권에서는 뭐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려요. 또 가만 보면 배당도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강민은 이번 경주를 쉽게 말해서 홀짝 게임으로 봐요. 홀짝. 더 이상 뭐 구멍수 넓혀갈 이유도 없고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가 중요한데,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의 변화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3번마 원더풀 이블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홀짝 게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다음 12경주와 이번 11경주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다음 12경주는 혼전이에요. 될 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팅 강도를 올려서 승부처로 노리고 가는데요. 이번 11경주는 2군 분할된 편성인데 약한 놈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7번마 글로벌뱅크가 배당팔의 강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뱅크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1200이 적정거리 출전이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최근 상승세 좋고 54kg의 부담 중량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상대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7번 글로벌뱅크가 배당팔에 몰머리를 팔리는데 이거는 뭐 꺾을 이유가 없어요. 7번을 놓고 후차권에서 어느 놈으로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후차권도 우열이 드러난 편성으로 봅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뭐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배당이 뭐 쓰레기 배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팅을 하려면 그냥 딱 한 방, 안 그러면은 그냥 쉬는 게 낫죠.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7번 글로벌뱅크를 놓고 후차권에서는 딱 한 방만, 현재까지 고민해서 딱 한 방만 압축 맞건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조금 전 11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하지만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쪽에 2번마 북마드림이 1200m는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인데 휴양 공백이 길어졌고 또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뭐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2번마 북마드림은 일단 뭐 지울 수가 있는 마필로 보고요. 그 외에 나머지 7마리가 모두 입상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만큼 혼전이고 난타전입니다. 저배당 끝날 레이스가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 최근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제대로 승부가 안 되고 있는 강민의 관심마가 있는데요. 보여준 액면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뭐 거의 안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배당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노려야 되고, 또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믿고 때리는 대가리가 있고 후짝권에서 배당으로 엮어 먹을 수 있는 관리마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경주는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해야죠. 자, 이번 12경주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닙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만은 문세영의 5번마 심플라이프와 다비드의 6번마 머니블레이드,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또 뭐 7번마 아멘다랄지 뭐 이런 녀석들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3마리 모두 충막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마가 불안하면 고배당을 노린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변경주 의외의 복병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입니다. 쉽게 꺾을 만한 마필이 없어요. 5번마 심플라이프는 문세영 기수가 제한장이 올라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승부 의지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심플라이프가 원래 혼합상군 1400에 출전하려고 했던 마필이 아니고 원래는 이 국산마 3군 1700m에 출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출전 두수 부족으로 국산마 3군 1700m 레이스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혼합 3군 1400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직전 경기도 보면 정말 열심히 타고 이빠이 가서 깨진 내용이 전부인데 여기서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문세영 빠따로 지금 인기 1위로 팔 텐데 이런 거는 충막감이 아니에요. 자,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근데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 또 후차권에서도 1400에서 강점을 볼 수 있는 복병마가 있습니다.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말고 확실하게 노림수를 두는 복병마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마건 제대로 조지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최경마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혼전 편성입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거품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5번마 한생글놀이, 또 9번마 매직10, 10번마 빅이어, 이런 녀석들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서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품기 많은 인기마 한 마리는 현장까지 고민해서 좀 지우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놓고 때릴 대가리는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 이번 경주가 배팅 찬스입니다. 1200에서 강점 있는 고배당 복병마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후차권도 인기마로 때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6번마 무사가요,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충분했죠. 하지만 오늘은 꺾지 않습니다. 6번마 무사도 강민이 놓고 때릴 고배당 충마에 붙여서 주력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6번마 무사도 지금 뭐 거의 안 팔리는 상황인데 복대복 막건이 들어오면 대박이 터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14경주는 대박 배당을 노린 경주입니다. 저 배당 썰렁하게 끝날 레이스 아닙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꼼꼼하게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썰렁하게 인기마 싸움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복병들이 대거 포진된 혼전이에요.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마필이 외곽 게이트 10번마 청강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이 10번마 청강성을 마지막 경주에서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최근에 액면 자체는 너무나 좋잖아요. 3연승을 때리는 상황에서 문세영 기수까지 안장을 딱하니 올려놨기 때문에 뭐 의심 없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늘어난 부담장 3kg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7월 1일 경주에서 강민이 13.8배를 적정했을 때 그때 56kg의 부담 중량도 너끈하게 극복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다만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지금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잖아요. 이 청강성이 입상했을 때는 항상 능동적으로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갔는데 10번 게이트다. 이거는 조금 전개 상황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놓고 때릴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 안정적으로 2차권 한 자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충마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물론 10번마 청강성도 실전 마건으로 가져갑니다만 10번마 청강성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대박으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를테면 안쪽에 있는 1번마 푸른질주 같은 마필도 여기서는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보진 액면이 없어서 안 팔리지만은 8월달, 작년 8월달 기억이 나시죠? 그때 당시에 강민이 주링허우, 김기배의 주링허우를 대가리 세워놓고 푸른질주에 100.8배를 추천 경주로 화끈한 배당으로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번 게이트였거든요. 이 푸른 질주가 1번 게이트를 깨차고 들어왔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15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도 두둑하기 때문에 마지막 15경주까지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5일 토요일경마 이슈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